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된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경계성 매물이 출회된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1.5%대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인 추세 라인대, 요 라인대를 살짝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작년 10월 달의 저점과도 쭉 이어보게 되면 이 하단 자리대에 딱 걸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요 자리대를 깨게 되면 이제 단기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0월 달 저점들에 있어서의 이 하단 자리대는 이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 자리대가 계속적으로 좀 저항 자리대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잘 되게 된다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38,000포인트대를 깨게 되면 뭐 61선 자리대까지는 있겠죠. 결국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지수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전날 같은 경우 한국 시장이 먼저 좀 선반영을 받은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일단 시장에 있어서 야간 선물은 그렇게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내일 이제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가 되겠죠. 요게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체 이 성장주 쪽, 이쪽의 상승폭이 좀 컸던 그런 사항들이 되다 보니 추세를 좀 이어갈지, 혹은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고 매물소화를 하고 갈지, 요 부분들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대체적으로 좀 숨고르기가 나왔던 뭐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어요. 기업들이 상승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기업까지 상승을 해줬었죠. 그러다가 전날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게 한 사이클은 단기적으로 사이클은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차례 다 돌아갔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거칠 그럴 구간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그 이외에 이제 종목군들, 테마성의 종목군들이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고,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 밸류업 쪽에 있어서의 차익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가 출렁거릴 수 있고, 이 밸류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코스피가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상승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선물까지 좀 매수가 들어왔었죠. 근데 전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막판에 이제 매수로 좀 전환된 그런 상황들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도 함께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외국인에 있어서의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 수급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가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시 이제 5일선 자리대죠. 2650포인트가 다시 이제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 자리대를 깨게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가겠죠. 그럼 이러한 모습들도 일단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선물은 넘어가질 못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11선 언저리 때까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일단 선물 기준으로는 5일선 부분들이 기준 가격이에요. 만약에 이게 355포인트가 이탈되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조정은 뭐 21선 언저리 때뭐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매수는 좀 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고가를 넘어갔다가 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죠. 코스피 200을 봐도 뭐 넘어가진 못했습니다만 정고점 권역에 있고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넘어가질 못했어요. 오히려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시장을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고점 돌파 시도도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략을 좀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업 쪽이 오늘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거래소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밸류 프로그램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스탁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밸류업에서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그다음에 뭐 삼성물산, 그다음에 SK 뭐 요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시장을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나오게 되려면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의 흐름들이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2차 전지의 주가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요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 쪽 섹터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보게 되면 뭐 셀 쪽이라든가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거의 큰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포괄적으로다가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여전히 좀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에 있어서 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 뭐 숨고르기가 여전히 진행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21선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즉,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일단 관망 분위기는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과도하게 변동성이 좀 생긴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수를 어디에서 할까를 고민할 시기다.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이 되죠. 요거 분기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밸류업 쪽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차익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점.
신규는 좀 러프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좀 성장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인공지능 쪽과 로봇 이런 쪽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저께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 3를 세계 최초로 이제 3월 달에 양산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벤더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하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조정을 받을 때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 2차 전지 쪽을 여전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한 방에 매수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보다도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자라는 거, 그리고 좀 여유 있게 하자라는 거,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장 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